일단 몇 가지만 이제 사전 정보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전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워싱턴의 비상선언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아주 크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조슈아가 뭐 무슨 비상선언을 했다고 하길래 뭐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거 트럼프가 선언한 게 아니라면서. 맞습니다. DC 시장이 이걸 비상선포를 한 건데 이걸 트럼프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포한 거냐라고 굳이 따진다면은 워싱턴 DC 시장이 선언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워싱턴 비상선언은 DC 시장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고 트럼프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C 시장이 원하는 것을 그냥 이제 트럼프가 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워싱턴 DC 시장이 이 그 비상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지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은 백악관 공보실에서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리고 또 국무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또 참고할 내용이고요. 국무부는 트럼프 2기의 업무 과제를 발표한다고 하면서 아동 인신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신매매. 그러니까 국무부는 앞으로 아동 인신매매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겠다. 여기 이 아동 인신매매범에 대한 웹사이트의 역할은 뭐냐? 대중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신매매가 심합니다. 인신매매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인신매매를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부모에게 교육하는 것까지. 그리고 만약에 인신매매를 끌려갔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걸 도망을 치고 어떻게 SOS를 치고 경찰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기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국무부의 2021년 정책입니다. 자, 그럼 질문. 여기에서 이러한 정책을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웹사이트나 기관을 만드는 그 정책을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주당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건 한다고 거짓말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다가 실수로라도 자기들이 한 딥스테이트와 연관된 그런 아동 성매매 행동이 조금이라도 유출이 되면 그 사람들을 다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이건 민주당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을 만들겠다? 국무부가 2021년에는 누가 취임을 하죠? 바이든이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일과 정확하게 맞는 거,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그 기관들을 그리고 그 단체들을 만들고 그런 서비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2021년 1월 달 목표가 인신매매 홍보에 달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 인신매매는 또 백인 아이들만 납치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볼게요. 백악관도 정책을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냐? 이건 좀 그 구글 번역으로 그냥 돌린 거예요. 2021년 1월은 전국 노예 및 노예가 납치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노예 및 인신매매 예방의 달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 바이든이 원하는 건가요? 바이든이 이런 거 하는데, 그리고 팔로시가 이런 거 하는데요. 그리고 오바마가 이런 걸 하는데요. 오바마가 이런 예방을 합시다라고 선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인신매매라고 한 건 사실은 유아 인신매매가 핵심입니다. 어른도 있습니다만 유아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민주당과 딥스테이트 세력이 특히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트럼프가 이미 다음 2021년부터 2기 정책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예전에 했던 내용들인데 참고 삼아 지금 뒤에 있는 설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피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트럼프가 워싱턴 DC에 긴급 재난, 긴급 상황을 선포를 할 때, 응급 상황을 선포를 할 때, 재난관리청 피마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부터 이 피마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피마는, 정확한 명칭은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그래서 주로로 약자로 피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처음 들어보셨죠? 이걸 만들기는 오바마 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오래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오른쪽에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홈페이지에서도 이 그 피마에서도 1월의 정책은 올해 1월달 캠페인은 보시면은 이 피마 홈페이지에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홈페이지에 사라졌더라고요. 1월 트위터에 1월은 인신매매 인식의 달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또 인신매매를 식별하는 방법,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세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겠죠. 인신매매로 보면. 아동 인신매매를 보면 신고해야겠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신고해요?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그리고 마이클 오바마, 펠로시, 그리고 헌터 바이든, 그리고 바이든도 있다고 하죠. 이런 사람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돼요. 모든 정부 기관들이 1월달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 인신매매범들의 그 홍보와 신고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언제를? 1월달을. 그리고 요즘 좀 여기 이 홈페이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이제 홍보를 하고 있네요. 보시면은 이게 트위터인데 이런 내용을 이제 리트윗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어린이에 대한 뭐 자세한 이제 해석을 못했습니다만 아직 성년이 안 된 사람들의 어떤 뭐 피해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로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성공 사례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런 아동들을 구해냈다. 이 단체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 트위터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우리는 전사입니다. 우리는 악과 정말 사탄 마귀나 할 그런 짓들을 갖고 싸우는 우리는 전사인 거죠. 여러분들도 전사가 되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1월은 인신매매 인식의 달이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을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유명인들이, 부자들이, 빅테크가,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야? 그 사람도 포함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해석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도 포함이에요. 빌 게이츠도. 백신으로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게 빌 게이츠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사를 좀 더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제가 이거 조금 몇 개 더 봐야 됩니다. 자, 몇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이제 앞서 내용들은 뭘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모든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 그리고 이 2021년 1월에 캠페인이 공교롭게도 인신매매범에 대한 신고와 홍보의 달이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제가 인신매매범, 딥스테이트, 아동 성폭행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퍼날라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관심 가져달라고.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재난관리청의 피마 매뉴얼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여기 이분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 다른 데서도 출처가 많은데 이분은 제가 너무 감사드려서 출처를 좀 밝히고 싶어요. US Now라고 하는 유튜버 분께서 이제 올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많이 참고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마 홈페이지에 피마의 비상상황 관리의 군사자원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군사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군인들이 포함된 군인들의 탱크, 총, 무기, 미사일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군사자원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군사 대응 유형 및 군사 지원 통합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인데요. 이거 제 밑에 있는 걸 번역을 한 건데 스타포드 액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따른 대통령 재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대통령 재난선언. 대통령의 재난선언을 하면 이렇게 해라 라는 게 피마의 비상상황에서의 군사 매뉴얼입니다. 뭐라고요? 비상상황에서 군사 매뉴얼이다. 비상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대로 하라고 만든 게 매뉴얼이에요. 이거대로 안 하면요?
반역이죠. 군인들은 매뉴얼대로 안 하면 총살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총살이에요. 이 매뉴얼대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관의 지위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바이든이 좋아. 상관의 지시를 어기잖아요. 총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장관을 포함한 최상위에 있는 그 매뉴얼, 비상 상황의 매뉴얼이, 군사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 대통령이 재난선언을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재난선언을 하면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장관과 연방기관과 국방조정관이 협력을 합니다. 이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전문가 있으시면 함께 봐주시면 좋겠어요. 또 전투지휘관은 작전 및 지원 개념을 개발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개발이니까 이제 크게 뭔가는 없는 것 같아요. 협력이라는 것도 뭐 협력이라는 게 애매한 거죠. 뭐 같이 뭔가 한다. 명령과 지휘의 개념은 아니죠. 그리고 개발한다. 개발한다는 것도 이건 뭐 상당히 어떤 뭐 컨트롤의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국방부 장관은 지원되는 전투사령관을 지정합니다. 뭘 한다고요?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전투사령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뭘 하면요? 트럼프가 대통령 재난선언을 하면 이 피마를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전투사령관을 지정한다. 자, 그러면은 이 국방부 장관은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겁니까? 재난선언을 한 사람. 재난선언을 누가 하죠? 바이든이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그 취임식을 하지 않았는데 바이든이 재난선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재난선언을 하면 실질적으로 군사들이 움직이는 건 전투사령관인데, 재난선언을 하면, 대통령이 재난선언을 하면 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서 전투사령관이 정해집니다. 지금 이게 피마의 전투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피마가 뭔데? 피마가 재난관리청이라며. 재난관리청이랑 우주방위군, 육군, 공군, 해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그리고 해병대, 이런 거랑 피마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피마가 어떤 기관인지 지금 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설명을 드릴게요. 국방부 장관. 네, 국방부 장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방부 이거 먼저 보세요. 자, 여기 이거 보시죠. 피마에 뭐가 있죠, 여기? 별이 4개가 있고 독수리 모양이 있죠.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잘 보세요. 독수리 모양이 있고 밑에 화살이 있고 별이 4개 있죠. 이게 지금 피마 매뉴얼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있죠. 독수리에 화살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잠깐만요. 독수리에 밑에 화살을 3개 잡고 있고 별이 4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방부 장관 마크입니다. 국방장관 마크예요. 미국 연방 국방장관의 마크입니다. 마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성장군이란 뜻이죠. 네. 그리고 위에 이제 이거 이제 국방부 마크고요. 국방부 마크고, 여기는 이제 그 직급을 나타내는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 직급을 나타내는 그 마크인 것 같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뭘 하는 사람이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뭘 하는 사람이냐? 잠깐만요. 제가 좀 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편집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 대행 아닙니다. 전 국립대테러 소장이었다가 국방부 장관 대행이 됐다가 지금 잘렸어요. 누가? 국방장관인 마크 에스퍼. 이 사람이 왜 잘렸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친 바이든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이 됐는데, 현재로는 국방장관입니다. 잘렸으니까. 국방장관 잘렸으니까. 그리고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요. 위키피디아가 좀 짜증나는 게 많은데, 이런 거는 얼마나 잽싸게 넣는지 몰라요.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안 들었다.
예, 이런 거는 어쨌든 잽싸게 넣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좋은 정보가 들어왔어요. 여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전환 작업, 그러니까 전환 작업이라는 건 이제 뭐 어쨌든 그 정권이 이양하는 모든 이제 절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의 이 국회에서의 의회 승인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의회 인증을 할 때 방해를 했답니다. 방해. 어떤 방해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방해를 했대요. 바이든을 방해했대. 그러면 아군이죠. 예, 피하 식별이 되시죠. 이 사람은 아군이에요. 근데 어떤 방해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위키피디아에 최근 소식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편집을 해서 일반인들이 막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2021년 1월 6일 날 오후 4시 4시 41분 미국 DC 방위군에 대해 방위군을 부른 거죠. 누가? 시장이. 지금 이 그 시장과 민주당이 지금 막 그 집회자들이 100만이 몰려와가지고 막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다 쇼지. 예, 폭동을 일으키는 건 다 쇼입니다. 쇼지만 어쨌든 빨리 좀 도와달라라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부. 그래서 의사당 경찰이 오버런 되었다. 경찰은 부족한데 사람들이 밀려와서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뚫렸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뚫렸어요? 트럼프 지지자요? 아니요. 가짜 안티파 세력들, 민주당이 사주한 사람들에 뚫린 거죠. 사실상 들어오라고 했죠. 빨리 들어오라고. 다 거짓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빅테크가 다 먹힌 겁니다. 위키피디아도 다 먹혔다. 이렇게 그 리누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걸렸다. 이게 말이, 뭐지?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3시간 후에 왔다는 겁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겁니다. 거부를 했다가 결국은 3시간 만에 왔다. 늦게 왔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이제 대통령 인증을 방해했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피학식별 되십니까? 국방부 장관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이 정도는 아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의 직속 명령만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약간 앞에 갔었어야 됐나? 이게 좀 순서가 좀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좀 엉켰는데요. 이것도 사실 그 두 개의 열쇠라는 그 타이틀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거 시드니 파웰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리누드 혹은 시드니 파웰이 지금 올린 건데요. 미국 국무부의 비밀이 폭로됐습니다. 근데 국무부의 비밀이 폭로가 됐는데 워너가 이걸 올린 사람이 그냥 아랍 쪽 사람인 것 같아요. 글자가 꼬불꼬불합니다. 이게 보시면. 근데 이 사람이 올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제가 이걸 해석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미 국무부에서 폭로된 내용인데요. 이거 트럼프 측에서 공개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측에서 이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란의 오사마 빈 라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동 경로나 이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CIA 국장은 오바마의 지시에 따라 빈 라덴이 이란 땅에서 추격되지 않도록 명령을 했다. 누구에게? CIA한테. 오바마가 명령을 한 거죠. 빈 라덴이 도망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빈 라덴은 죽었죠. 가짜 빈 라덴이죠. 예. 우리나라에도 다 나올 만큼 유명했던 그 기사였습니다. 빈 라덴은 안 죽었습니다. 왜냐? 죽은 빈 라덴이 가짜니까. 그리고 전에도 이제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들어갔던 군인들을 무참하게 의문사로 자살시켰습니다. 누가? 오바마가. 이 정도면 국가 반역 아닌가요? 국가 반역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누가? 오바마도 중요하죠. 오바마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더. 조 바이든이. 뭘 했다? 국가 반역죄. 이걸 지금 폭로한 겁니다. 지금 트위터가 이제 텔레그램 막 와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중요한지도 확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자세하게 못 보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두 개의 열쇠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죠?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조금 일부러 조금 지울게요. 일부러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일단 부정선거가 핵심이에요.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의 내용을 가지고 강제로 지금 의회 인정을 해버렸죠. 민주당에서.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D&I 보고서라는 거 아시죠? D&I 보고서. D&I 보고서에 뭐가 들어있었냐? 이게 분명히 이제 그 트럼프 측근의 린드가 얘기했습니다. D&I 보고서에 선거 조작, 어떻게 해서 선거를 조작을 했는가라는 기술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 외세의 개입,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뭐 독일에는 서버가 있었고 뭐 어디 뭐 또 이탈리아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의 개입이 이란, 이라크까지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넣은 이 보고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거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상하원 의원들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확실한 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의회 인증 이 직전에 일부러 직전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직전에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읽을 시간을 일부러 안 준 걸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줬다고 확인만 되면 돼요. 이걸 줬어요. 언제? 의회 인증 전에.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D&I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 법적인 근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D&I 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시간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오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선거 조작과 외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건 뭐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건 국가 반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재밌게도 부정선거 하나만으로는 국가 반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선거 조작만으로 외세 개입만으로도 이게 그 반란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 D&I 보고서가 들어갔는데도 인증을 했다. 그거면은 외세 개입에 본인들도 공범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노트북을 뺏었죠. 노트북에는 가짜 폭동에 대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에 메시지 보면은 소화성에 관련된 많은 비밀들이 노트북 20개 지금 있다고 했죠. 그리고 워싱턴의 비상사태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요청은 워싱턴 DC 시장이 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인정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안 넣었네. 네, 피마라고 나오죠. 네, 지금 워싱턴 DC 사장의 요청으로 바이든이 원하는 어떤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워싱턴 비상선언이 이루어진 줄을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보세요. 피마라는 내용이 나오죠. 연방 비상관리국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나 봐요. 자, 이 피마가 이 콜롬비아 특별구 워싱턴 DC에 있는 이 비상선언을 전체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마가 전체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자세하게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워싱턴 비상사태 선언했죠? 뭘로? 피마로. 피마가 이 워싱턴 비상사태 전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게 그냥 바이든이 취임식 준비로 혹은 워싱턴 DC 시장의 이 취임식 준비 진행에 관련된 어떤 그 보안,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폭도죠? 폭도들을 막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트럼프 민병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런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로가 됐습니다. 폭로. 뭐냐? 증거 수집은 D&I의 부정선거, 그리고 국무부 테러 지원, 아까 그게 뭐지? 이란에 그런 있었던 거, 가짜 오바마, 제거에 대한 그 가짜 사건, 그리고, 아동 성매매에 대한 거, 이걸 계속 증거 수집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폭로를 하게 된 거죠.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의, 이란, 이라크, 이 나라들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오바마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테러에 대해서, 빈라덴을 살려주기 위해서
빈라덴과 한 편을 먹고 오바마가 바이든이 지금 테러에 대한 지원을 해준 거죠. 뒤로 몰래 테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희생됐습니까? 이걸 미군 군인들이 얼마나 전쟁에서 죽으면 영웅시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일부러 죽인다고요? 가짜 전쟁을 만들어서? 가짜 분쟁을 만들어서요? 오바마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소아성애자에 대해서 이미 4,000명에 대한 그런 유아 포르노가 지금 확보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워싱턴 비상사태가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방위군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방위군이 계속 모이고 있죠. 아까 탱크 지나간 거 보셨죠? 군인들이 지금 그 첫날에는 1,000명이 왔고요. 지금 계속 모이고 있답니다. 6,000명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5,0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통제를 받는다고요? 피마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 탄핵이 진행이 되면 펜스를 통해서 탄핵이 되면 빨리 취임이 이제 확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펜스가 탄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취임이 안 되는 건 아니죠? 탄핵이 안 돼도 취임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제가 희미한 화살표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희미한 화살표로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국가 반란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의회 인증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D&I 보고서로 부정선거라고 해도 반란죄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면 D&I를 봤는데도 의회 인증을 강행했다. 이거는 국가 반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정말 특이한 거. 이상하게 정부의 모든 기관이 인신매매 근절을 이 2021년 그리고 1월달 메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이 일단 저는 이 4개만 확인했는데요. 더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정부 기관이 지금 트럼프가 이미 미리 2020년 12월 달에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2021년 1월 됐을 때 모든 기관은 인신매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캠페인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만들고 있고요.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조금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단계별로 좀 설명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노트북에 확보된 자료입니다. 노트북에 확보된 자료가 만약에 탄핵에 관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반란 모의다. 그러니까 가짜 폭동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란죄가 됩니다. 그렇죠? 반란죄가 돼서 뭘 할 수 있다? 재난선포. 이건 저희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반란죄를 통해서 재난선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있어요. 만약에 소아성애다. 소아성애다? 자, 그러면은 소아성애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단 여기로 가요. 어디로?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이라는 정책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아성애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벌받죠. 근데 이번에 특히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정부의 모든 정책을 바꿔놨어요. 특히 1월 달에. 그래서 인신매매 정책을 위반했죠. 그래서 재난선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노트북으로 갔을 때는. 자, 반대로 또 마찬가지예요. 또 반란죄로 될 수도 있고 인신매매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폭로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서도 이탈리아의 부정선거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연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바마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폭로를 IT 전문가가 했고 지금 본인이 진술 서약서까지 써가지고 확실하게 유튜브에 다 떴죠. 이게 뭐냐? 국가 반란죄입니다. 선거를 통한 국가 반란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테러. 이거 지금 국무부에 지금 발표가 됐죠? 여기 폭로가 됐습니다. 빈 라덴을 살려줬다. 빈 라덴을 살려준 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빈 라덴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미군들이 희생됐는데 그 미군들을 죽인 겁니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바마와 바이든이. 그 뭐죠? 국가 반란이죠. 테러 지원인 겁니다. 테러 지원. 테러를 한 그 적국의 수장을 일부러 살려줬잖아요. 일부러 살려준 것뿐 아니라 전 미국인들을 기만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건 지금 빈 라덴이 변장을 해서 그렇게 죽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오바마와 바이든이 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국가 반란이죠.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국가 반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러를 통해서 국가 반란입니다. 이거는 이것 아니면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해당이 되고 이것도 해당이 돼요. 지금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지 않아요.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게 뭐 99%, 이게 99%로 해보세요. 가능성이 10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다 국가 반란에 해당이 되죠? 반란죄죠? 재난 선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볼게요. 소아성애자들에 대해서 4,000명에 대해서 정계, 헐리우드, 그리고 뭐 그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재계, 그리고 빅테크, 구글, 페이스북, 이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 4,000명이 지금 소아성애자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국가 정책 위반입니다. 정부 정책,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정책 위반이죠. 정책 위반인데 어떤 위반이냐? 대규모 인신매매에 대해서 거의 재난 수준, 이걸 헬이라고 하죠. 헬, 재앙 수준의 정책 위반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인신매매 근절의 그 캠페인, 그 시스템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인신매매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난 선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재난 선포가 되면은 육군이 아니라 미군 연방 국방장관이 사령관들을 임명합니다. 어떤 사령관들을 임명할까요? 트럼프 말 잘 듣는 사령관들을 임명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피마의 그 규칙, 아까 그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에 의해서 이 피마 규칙, 응급 대처 매뉴얼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사령관을 임명하고 임명된 사령관들이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재난관리청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피마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대통령의 말을 듣겠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움직이겠습니까? 반란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인신매매를 위반한 사람들을 잡아 쳐넣기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반란자들을 처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두 개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 노트북이 열쇠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폭로가 열쇠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D&I 보고서가 정말 트럼프가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계속 이 비밀을 갖고 있다가 참았다가 의회 인증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의회에다가 싹 집어넣었어요. 부정선거 보고서를 놓고 외세의 개입인 것을 알면서도 의회 인증을 해버려서 이것이 의회 인증과 D&I 보고서가 두 개가 연결이 됐을 때 국가 반란죄가 성립이 되도록 이것이 정말 엄청난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열쇠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열쇠는 뭐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재난선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물론 이제 반란죄를 통한 건지 인신매매를 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신매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죄 없는 순전한 아이들을 마음대로 정말 인권을 유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폭행한 애들이 탈출해서 거기에 있는 그걸 폭로하면 위험하니까 결국은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결국은 죽여버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추악한 행동을 한 그 사람들을 아마 이 인신매매, 유아 인신매매, 유아 성폭행을 한 걸 가지고 재난선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선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미 군인들이 모이고 있는 이 집단, 이 피마라는 이 재난관리청을 통해서 이 전체 통제를 받게 이미 트럼프는 도장을 찍었어요. 명령에. 그러니까 이건 워싱턴 DC 사장이 한 게 아닙니다. 바이든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통제를 받는 이 사람이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트럼프가 통제권을 못 갖습니다. 재난 선포를 하게 된다면 이 마지막 열쇠를 꽂으면 이 그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물론 그냥 뽑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국가 반란죄나 인신매매, 대규모 인신매매, 그것도 아동 인신매매.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 열쇠를 꽂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이때까지 숨겨놓은 열쇠. 그 텍사스에서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얘기를 하면 안 됐겠죠. 이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이게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모집을 정리를 하다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만, 이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방법 그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두 개의 열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